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발 대통령님 마음을 풀어주세요, 송구합니다, 저 잘할게요, 이렇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아니야, 당신하고 같이 가기 힘들 것 같아, 좀 알아서 정리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기류가 어제보다 더 세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예. 이 청와대 쪽에서 의식적으로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 또 여당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 이 어제 의총 결과, 네. 이 의총 결과는 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오히려 좀 의식적으로 좀 흘리고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수용을 해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2에 붙이지는 않되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신임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랬는데 지금 오늘 문화일보 석간 보도를 아마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없어요, 별로. 보면 박 대통령이 어제 이 새누리당 의총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요는 그거겠죠.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당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 확실한 거예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출처가 된 친박계 의원들의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박 대통령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기류는 지금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고요. 네. 오늘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어제 의원총회 자리는 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온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달리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되기 시작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뜻이군요. 네. 어제는 국회법을 왜 빠꾸 되돌려 보냈는지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빠꾸 돼서 되돌아온 국회법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에 표결에 붙일 건지 말 건지, 제2를 붙일 건지 말 건지 그거 논의하는 자리였고,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 책임론에 대해서 면죄부 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는 면죄부 주는 것처럼 다시 심기일전에서 잘하는 식으로 봉합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별건으로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사실 친박계 의원들 중에 이 앞장서서 상황을 좀 끌어가고 분위기를 몰아갈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의원들이 없다,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가능해 보이는 윤상현, 김재원 의원은 사실 청와대 정부특보라는 직함 때문에 앞장서 나서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의총에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제대로 제기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주 발끈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 주말을 거치면서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부터는 아주 좀 대대적으로 좀 공세를 펼치고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최고위원 회의 지도부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 두 사람에다가 그나마 조금 보태면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위의장 또 3명 정도 빼고 나머지 서청원, 이정현, 김을동, 이인재, 김태호 이 5명의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에 가까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 두 사람은 뭐 친박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이인재 최고위원은 그 검찰 수사가 하나 걸려 있는 게 있고요. 또 김태호 최고위원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그런 논란들에 휩싸였던 상황이었고 뭐 이런저런 좌충우돌을 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이 어떤 뭐 그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8명 중에 최소한 5명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어쨌든 막아보려고 동분수주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사실 서청원 최고위원부터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당무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 김무성 대표 체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높아집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전에 2011년 말에 2012년이죠. 2011년 말에 디도스 사건 터지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선 건데 그때 유승민 최고위원이었는데 유승민 최고위원이 먼저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이렇게 줄줄이 동반 사퇴하면서 결국 홍준표 대표가 이틀 만에 백기를 들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었습니다. 지금 친박계가 얘기하는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일단락 되는 듯 하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아침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흘리기 시작하면서 점심때 지나고 이 청와대 친박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월요일부터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잘못하면 김무성 대표가 딱딱 잘못 판단했다간 당 지도부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서는 거는 나름의 큰 시나리오 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예고편을 살짝 미리 주는 거군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청와대가 마음 먹고 이 당을 흔드는 일은 계속될 거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시쳇말로 좀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양정대 차장 용서하십시오. 이 장난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제는 어쨌든 의외로 친박계에서 좀 조용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어떻게 유승민 한 사람한테 원내대표 한 사람한테 책임 물을 문제냐라는 게 이 침묵하던 다수의 분위기였고 그래서 사실은 40명 넘게 의원총회 발언을 하면서 7, 8명 빼고는 다들 그냥 야 이게 유승민만의 잘못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두둔하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청와대가 저렇게 바짝 고삐를 당기게 되면 저번에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박심에 대한 부분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삐를 재기 시작하면 사실 유승민 대표가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아까 지적하셨듯이 아주 몸을 바짝 엎드리는 그런 지금 제스처를 어제는 그냥 단순한 사과 정도였다면 오늘은 사실상 반성문 쓰는 수준이었다. 그렇죠. 완전히 항복 선언이던데. 그런데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항복 선언, 이 반성문 이게 이제 진짜 원내대표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동안에 그 4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얘기했었던 미신보수의 가치, 정책 노선 이런 것들 사실 제대로 지금 아직 한 번도 지금 펴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9월 정기국회 준비하고 총선 정책 준비하면서 펼쳐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위해서 좀 이걸 한번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조차도 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서 지금 오늘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절차적인 것 또는 행정적인 거 하나 물어보십시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잖아요. 임기도 원래는 그렇죠. 보장이 돼 있고. 네네. 그런데 물론 정치판이 무슨 임기제 꼭 지키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하고 밀어붙이고 사퇴를 압박하면 김무성 대표나 누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강제할 수 있나요? 본인이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면 못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옥쇠를 각오하고 자신이 직을 지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버티면 버틸 수 있을 거고 다만 그런 규정은 제가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규 정도의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그렇죠. 그렇다면 물러나게 하거나 혹은 이 불신임하는 그런 정도의 절차는 아마 규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불신임안을 내서 제적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면 물러나야 한다든지. 임면에 관한 조항은 있긴 있겠네. 임면이 그렇죠. 아니라. 그런 규정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가능성을 물어본 건데. 네네. 이렇게 무슨 홍위병, 문역 이렇게 하듯이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내고 그럴 수도 있나 지금 싶었고. 그런 분위기가 그러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어제 보입니다. 의총 5시간 보고 나서 청와대에서 사인이 온 건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였고. 아무튼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전 최고회의 상황. 알겠습니다. 주말 잘 모시겠군요. 한 주 동안 애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